안녕하세요. 공차창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나리오 기법이라는 거를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시나리오 기법을 이용해서 발표 준비를 할 때 내가 이제 Q&A 시간을 활용을 하는 방법이거든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시나리오 기법이라는 게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중에서 그 미래에 대해서 대응하는 거를 미리 계획을 해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트렌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뭐 중국이 예를 들어서 어떤 중국이 위기에 처한다라는 그런 트렌드가 나왔다고 해봐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그러고 끝나잖아요. 근데 그에 대해서 내가 대응하는 거를 미리 계획을 해놓는 게 그게 시나리오 기법이에요. 근데 보통 시나리오 기법은 그렇게 뭐 장기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짧은 단편적인 액시던트에 대해서 준비를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시나리오 기법을 좀 잘 사용을 하는 게 워크숍 같은 거 진행을 할 때 그렇게 하거든요. 제가 이제 예전에 회사 다닐 때 워크숍을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 일단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갈 때까지 모든 동선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다 짜놔요. 물론 이제 현장을 답사하고 그 동선과 방까지 다 확인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게 다 정리가 된 다음에 이제 저희 팀원들이 그때 총 3명이었거든요. 다 같이 모여가지고 내가 지금부터 동선을 얘기를 할 건데 혹시라도 여기에서 좀 뭔가 걸리는 게 있거나 아니면 이러이러한 이벤트가 생길 것 같다라고 하는 것들 다 얘기해 주라고. 그러면서 동선을 또 천천히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스텝을 다시 밟아가다 보면 또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이렇게 거기서 발견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또 시나리오를 다 작성을 해놓는 거죠.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이렇게 대처를 하겠다.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을 해 놓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도 실제로 워크숍을 진행할 때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그래도 이렇게 미리 준비를 잘 했기 때문에 잘 진행이 되는 거죠. 이렇게 시나리오 기법을 사용하게 되면 2가지 정도의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내가 많이 준비를 하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대처를 굉장히 빠르게 하게 돼요. 그리고 2번째 장점은 일단 내 생각을, 이 시나리오를 내 팀원들과 공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물론 내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나만큼 움직여주지는 못하지만 어쨌든 내가 지시하고 내가 요구한 내용들에 대해서 훨씬 더 잘 따라와 주죠. 왜냐면 한 번 시나리오를 공유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훨씬 더 진행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시나리오 기법을 제가 발표 때도 활용을 했는데 좀 저한테는 되게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얘기를 해주려고 해요. 뭐냐면 저는 바로 Q&A 시간을 이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사업 발표가 어떻게 되냐면 사업 발표 5분 그리고 질의 5분 이렇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사업 발표 5분에만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발표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준비를 안 해요. 그러면은 내가 발표는 잘했는데 그 심사위원들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 날카로운 질문 같은 경우에 내가 답변을 못하고 버벅거리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저는 그 질의 답변을 시나리오 기법을 이용해서 대응할 수가 있다고 봐요. 계속해서 어떤 질문이 나오겠구나 하면서 계속 이 질문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내 발표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질문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이렇게 듣다 보면 거기서 공통된 그런 질문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질문이 이게 예상되는 질문이구나 해서 내가 시나리오를 미리 세워놓고 적어도 한 번이라도 생각을 해본 경우하고, 아니면 그 자리에서 처음 접해본 질문에 대해서 내가 답변하는 거하고는 진짜 천지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대응을 하기도 하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이게 제가 그때 발표했었던 그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 여기 감사합니다라고 써있죠? 그 뒷페이지에 이렇게 총 3페이지에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더 넣어놔요. 그러니까 뭐냐면, 발표 자료를 애초에 만들 때 그 맨 마지막에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나서 그 뒤에 예상되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PPT로 해서 4장에서 5장 정도를 미리 만들어서 넣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사위원이 나한테 이 질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답변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질문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이 돼서, 답변 자료를 추가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면서 그걸 띄워가지고 그걸 보면서 말을 하는 거죠. 그럼 보통 질의응답에 대해서 다들 좀 약하단 말이에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준비가 돼 있을 뿐만 아니라 PPT 자료까지 준비가 돼서 그 상태로 Q&A를 답변하면 훨씬 더 내가 유리하게 되겠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갈 수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애초에 내가 발표를 할 때 이러한 부분이 질의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발표를 약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 모델, 내가 어떻게 해서 돈을 벌 거야 라는 부분을 일부러 약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해서 그냥 돈 벌겠습니다. 그냥 약하게 얼버무린 다음에 그럼 심사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나오겠죠? 그때 내가 미리 준비해 놓은 그런 마케팅 MOU를 쫙 보여주는 거죠. 저희는 이렇게 많은 업체와 MOU를 맺고 마케팅을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딱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사업 전체가 그러니까 발표부터 Q&A까지 완벽하게 하나의 그 작품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진행을 하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시나리오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겠구나. 그거를 계속해서 생각을 해야 돼요. 발표 현장에서는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반드시 나와야 되거든요. 발표를 할 때 왜냐하면 소리 한글이니까. 그런데 소리가 안 나오는 그런 장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발표 때 굳이 필요가 없는 노트북에다가 그 블루투스 스피커 연결해가지고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여차하면은 소리가 안 나면 이 노트북으로 딱 연결해서 구현되는 거 심사위원들 앞에 가져가서 소리 들려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을 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다 대처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PPT가 작동이 안 될 때도 되게 많거든요. 그럴 때는 또 어영부영 하다 보면 시간이 막 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잘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준비를 많이 해야 돼요. 준비를 하고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겠구나를 계속 생각을 해서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가 대응 방안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